자,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 이야기라고 하는 도서, 학문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항상 이제 뷰티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 뭐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교재나 살펴보면 다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애매해서 좀 간략하게 그래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션 디자인, 우리 코디네이트 미학 살펴보면 원리, 요소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각각 이제 세부적으로 코디네이션 방향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그 용어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라틴어 데시그라네에서 유래가 된 용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계획을 기호로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디자인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자면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형물의 제작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 구체화시키고 제작하는 실행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과정의 단계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형물의 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션 쪽에 국한되어져 코디네이트 미학을 살펴보고 뷰티에 국한시켜서 더 좁게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디자인의 개념 자체는 그런 패션, 의복이나 뷰티 관리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용어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폭넓게 뭔가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모두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목적물에 관한 이미지를 실현하는 행위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은 실체화가 돼야 되고, 구체화가 돼야 되고, 시각화가 되어야 되는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이란 창조적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어, 만들어내고 어떤 형상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조형적 방법으로 가시화하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지만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서 꼭 중요한 게 타인,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지극히 어떤 주관적인 것이어서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디자이너 자신에만 만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어. 근데 이게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내 그냥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발상에 의해서 도출된 그러한 자신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고 소비자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소수의 소비자를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으로만 따졌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조형물을 이용하는 대중들, 그러니까 다수를 좀 고려해서 공감될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이 되어야 또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되는 어떤 미의식이 결합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조건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 것도
어, 모방을 창조한 나름 그래도 그 사람에 집중해서, 하나의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물을 이렇게 고민하고 연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작업들도 꼭 창조물은 아니지만 디자인되어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좀 기초학문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용어를 살펴봤는데 그러한 디자인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합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실용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음, 정말 미만 추구해서는 또 안 되겠죠. 실용성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인간, 환경, 어떤 용도, 물건이라고 한다면 사용되는 용도, 이러한 것 등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의복을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착용자가 이걸 입을 것인지, 또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보통 애용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착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미추구적인 그런 또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인 이러한 것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실용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심미성이 있겠습니다. 인간이 갖는 미적 욕구는 당연히 또 만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아름답게 재창조해 내야 되는 것이 디자인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즉, 신미성도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 문화,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사람들의 미에 대한 기준이, 미에 대한 그 신미성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름다운 이상적인 여성 이상향이 약간 보름달 같이 둥근 얼굴형, 뭐 이런 거여서, 넥라인이나 이런 것이 더 선호되어지는 것 위주로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라운드 넥라인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상적인 기준이 키가 크고 늘씬하고 막 팔등신. 그래서 얼굴이 작을수록 V라인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V라인, 넥라인이 선호되어지고 그리고 키 커 보일 수 있는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선호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패션 업계의 종사자들은 그러한 옷들 위주로 더 많이 대중이 더 많이 찾을 것이니까 그러한 걸 만들어내듯이 미에 대한 기준은 패션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물론 막 패션의 어떤 유행의 변화의 그 흐름처럼 굉장히 빨리빨리 많이 많이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에 대한 기준은 분명 시대, 문화, 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미적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려하여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해야 소비자에게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성도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미만 따지고 실용적인 거는 갖추지 않을까 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의 원초적인 기준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미를 따라가고 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미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목적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최소의 경비에 최대의 효과를 획득해야 한다는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가성비 이런 거를 또 따지죠.
기왕이면 좋은 제품이 값싸면 더더욱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따져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기능성이나 신미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 재료, 어떤 걸 만들 때 그거의 소재, 그리고 생산 방식, 왜, 1차원적으로 이게 수작업되어지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냐, 아니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제품이냐, 기계로 찍어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확실히 공정되어지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되어지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시 약간 생산 방식 같은 것도 꼭 고려를 해서 그러한 걸 좀 잘 알고 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갖추셔야 되는 것이 디자인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뷰티 특히 헤어 쪽도 보면 사람이 시연해주고 시술해주시는 거잖아요. 뷰티 쪽도 보면 그렇기는 한데 또 그 경험이 또 많냐. 그래서 원장이냐, 아니면, 이제 갓 디자이너가 된 신입사원이냐,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 되어지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도 생산 관지, 경제성, 이러한 것들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자인, 무언가 이렇게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당연히 독창성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은 언제나 디자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 감각에 의해 새롭게 탄생하는 창조성을 생명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보던 거, 음, 나와져 있는 거, 똑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의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라도 조금씩 재탄생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새롭게 디자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창성도 꼭 갖춰야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그 디자이너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디자인의 조건, 함목정성, 친미성, 경제성, 독창성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션으로 와서 디자인은, 이제 패션 디자인이란 용어로서 그 정의를 다시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패션 디자인이란 의복을 인체 위에 구체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들을 디자인 원리에 조화롭게 적용하여 친미성과 실용성, 근데 사실 뭐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경제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춘 의복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어, 디자인하는 거, 그게 결국 패션 디자인이고 조금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의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딱 조형물로서 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딱 보기 위한 어떤 어, 물체, 그게 아니겠죠. 사람이 착용한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착용을 하고 인체 위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패션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패션 디자인 원리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소 같은 걸 좀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코디네이팅 이야기에서 필요한 그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교재마다 굉장히 조금 원리에 대해서 다양합니다. 어,
어느 교재는 간단하게도 정리하고 어느 교재는 정말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 디자인 원리를 아까 세 가지만 살펴본다고 했고요. 이 디자인 원리가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미묘한 차이와 변화로 인해서 명확하게 요 원리 하나하나가 구분되어서 보이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작품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원리가 두 가지, 세 가지가 결합된 하나의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참 구분시켜서 설명하는 게, 이해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냥 세 가지 정도로만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소에 대한 것들도 살펴보니까 그게 많이, 이렇게 아마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서도 비슷하게 결합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리는 어쨌든 이렇게 여섯 가지로 세분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어떤 책마다 그 원리들을 살펴보는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그 차이와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설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미지의 관리도 마찬가지죠. 현주소를 알고서 이상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직업, 라이프 스타일, 또 추구하는 이상향 이런 것들을 잘 일단 알고서 그거에 맞게 만들어 나가고 계획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도 결국은 잘 일단 추구하는 게 뭔지 또 그걸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무엇을 넣고 빼고 할 것인지 잘 단계 단계를 잘 설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 원리에 적용하여 보편적인 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디자인 요소는 다음 시간에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그 원리에 적용을 해서 요소들을 적용하여, 잘 적용하여 아무래도 좀 보편적인 미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정적이고 굉장히 과거에 존재했던 그거의 그 현주소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좀 대중성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착용자의 사회적, 개인적 특성과 시대적인 패션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패션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분명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다수의 구성원들이 채택하고 선택한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상이 무엇인지를 잘 좀 파악하는 센스, 안목을 계속 키워줘야 되겠고 또 그 착용자가 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또 사회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모습, 이미지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그런 사회적인 특성들도 고려하는 작업들이 어,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션 디자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아까 제가 패션 디자인 설명할 때 인체 위에 구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체라는 변인이 작용합니다. 그냥 평면 위에 만들어지는 그냥 입체적인 작품으로서 그냥 전시성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체라는 변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용자의 체온적 단점을 보완하고 또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가 그거였죠. 어, 뭔가 잘 보이고 싶은 특성들, 장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의 매력, 그런 게 있다면 극대화시키고 보이고 싶지 않은 특성, 단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보완하고 감출 줄 아는 전략. 그러한 과정들이 이미지 메이킹이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패션 디자인 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그리고 그걸 입는 사람의 체형적인 단점도 보완해 주면서도 좀 더, 누구나 추구하는 이상향에 선호하는 그러한 신체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 비례, 비례라고 하는 것은 길이나 면적의 크기가 두 개 이상 존재할 때 각 요소 상호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율, 비, 규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각 요소의 부분과 부분, 또 부분과 전체에 대한 길이와 크기의 적절한 관계를 모두 의미하며 적절한 변화와 통일감을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지만 이 비례의 개념이 잘 완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B는 사실 그냥 제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의와 하의, 이렇게 투 피스의 의상으로 봤을 때 그것의 어떤 크기와 길이에 대한 이야기로 비율 B를 많이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의 아이템, 선, 디테일, 색채, 장식 등을 통해 길이와 크기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모 같은 경우는 의복의 다른 부분하고 착용자 사이의 크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큰 규모는, 그러니까 의복이 크면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오히려 보이게 해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겠고요. 규모가 작게 되면 약간 우아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한동안 와이드한 옷들이 유행했죠? 자켓도, 팬츠도, 굉장히 이렇게 좀 폭넓은, 헐렁헐렁한 이런 또 규모의 옷들이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옷들은 되게 막 박시하게 입었는데, 아우, 여성스럽다. 아우, 귀엽다. 이런 느낌 들었나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그 규모에 대한 예시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이야기로 의복의 패션에서는 황금 분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대 1.618의 비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걸 황금 분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긴 부분하고 짧은 부분의 비가 전체와 긴 부분의 비와 동일하게 분할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황금 분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준으로 그 비율로 의복을 연출을 했을 때 또 많이 이상적인 체형, 어, 또 몸매 이러한 것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긴 부분하고 짧은 부분의 비가 전체와 긴 부분의 비와 동일하게 분할이 되는 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상의 하의로도 볼 수 있겠고요.
딱 잊고 연출을 했을 때 그 나뉘어지는 분할의 비가 전체를 기준으로 긴 부분의 비가 얼만큼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짧은 게 1대가 되면 긴 게 1.1, 1.618의 비로 보통 보여질 겁니다. 짧은 게 1이라 봤을 때 어, 그만큼 보여지는 부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상위로만 본다면 위에가 1대, 아래가 아이고 넘어갔네요. 요 상위로만 봤을 때 벨트로 또 구분을 지었죠. 그래서 요 윗부분, 아랫부분의 비로도 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 분할이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연출하면 좀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신체의 어떤 비율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는 굉장히 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황금 분할의 법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체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리와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고 각각별, 그러니까 관점별 코디네이션을 살펴볼 거예요. 그때에도 이제 요 비례가 적용된 어떤 예시들이 나올 텐데, 그게 결국은, 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방법, 이런 거 살펴볼 때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형과 관련성을 가지고 의복의 형태, 크기, 면적 등의 상호 간에 적합한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분, 3등분과 같은 일정하게 면을 분할한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옷을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딱 반, 아니면 그냥 3등분 이렇게 나누어서 분포되게 분할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냥 상의, 하의 이러한 것들 의복의 하나의 아이템별로 그 비율을 보여드렸는데요. 꼭 그 아이템으로 가지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문양, 패턴 가지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소품을 활용해서 그거를 나눔으로 인해 얘기할 수도 있고, 색상을 활용해서 분할을 시켜서 또 그 구분을 비율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2등분, 3등분으로 나눈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체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시에 의해 인체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 요 비례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1대 1.618 이런 얘기가 굉장히 현실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3대 5예요. 3대 5, 5대 8. 5대 8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었을 때 5대 8로 나누어지면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음, 비전공자들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조합 비례가 있다면 되게 또 비례는 복합적이라고 했죠. 유사 비례도 있고 대조 비례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균형이 되겠습니다. 균형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무게와 힘이 양쪽으로 균등하게 분해되어 있는 감각 상태로 형태, 색채, 재질 등의 조합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색채 가지고도 균형을 원리로 활용했을 수도 있고, 형태로, 재질로도 얼마든지 균형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게, 크기, 밀도, 위치와 관련되어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양쪽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래서 평형감. 근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굉장히 많이 이 느낌적으로 주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굉장히 균형을 이루었으니 안정감을 주겠죠. 뿐만 아니라 또 침착함을 나타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균형의 종류는 뭐 대칭 균형, 비대칭 균형,
비대칭 불균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대부분의 교재는 대칭 균형과 비대칭 균형만 나뉩니다. 그래서 비대칭 불균형은 별로 나누지는 않는데 음, 대칭 균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느끼는 게 대칭 균형이죠.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양쪽이 똑같게. 음. 그래서 수직적 균형은 상하이로 보통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평적 균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걸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상하이로 나누어서 그것을 잘 균형을 맞추었는지 안 맞추었는지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사성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분포, 이렇게 퍼져나가는 분포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 게 방사적 균형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이렇게 퍼져 회오리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는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또 거기에 시선이 모이게 됩니다. 패턴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거든요. 무늬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에 의한 균형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 방향, 굵기, 길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 어, 무게 이런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게 방사선이겠죠? 그냥 분포되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그리고 색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균형. 네, 아까 수평적 균형을 더 많이 이룬다고 했죠? 수직보다는. 음. 그리고 이제 색을 쓸 때, 한색은 차가운 색을 이야기합니다. 한색, 어, 청록, 파, 남, 보, 자, 요게 한색이겠죠? 그래서 저채도, 그리고 저명도, 그러니까 채도가 낮고 명도도 낮은, 일명 딱 보면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컬러들이 저채도 저명도입니다. 그런 건 무거움과 수축을 줘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어두운 색상을 입으면 늘씬해 보인다고 많이들 느끼죠. 그리고 따뜻한 색이라고 하는 난색. 그러면 그러니까 빨강, 다홍,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요게 난색이겠죠? 그런 계열의 색과 고채도, 고명도, 그러니까 쨍한 색들이 고채도 굉장히 밝은 흰색을 많이 섞어서 밝아지는 파스텔 계열의 색이 고명도. 이러한 색들은 가볍고 좀 팽창되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가지고도 수평적 균형을 이루도록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양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실크 쉬폰은 얇고 부드러우며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가죽이나 모피는 두껍고 거칠며 무거운 느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는 재질이나 장식성이 큰 재질은 주목성이 강하며 되게 활동적인, 동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도 균형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칭 균형까지는 많이 하는데 비대칭, 비대칭 불균형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쪽에서 뺐으면 한쪽에서는 조금 더 주면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것이 비대칭 균형이라고 한다면 비대칭 불균형은 정말 다르게 양쪽이 다르게 오히려 정말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것이 비대칭 불균형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불균형을 두드러지게 하는 거, 더 불균형으로 보이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조금 많이 대두되죠. 그래서 언밸런스 스타일 있죠?
한쪽 없고 한쪽 있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비대칭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자, 봐봐요. 한쪽 어깨를 드러냈어. 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덜어내고 여기를 긴 장갑을 끼고 여기 장갑을 빼고 하면 비대칭 균형이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빼고 뺐죠. 근데 여기는 더 넣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대칭 불균형입니다. 어, 이것도 비대칭 균형. 왼쪽 사진은 비대칭이지만 균형을 맞춘 거죠. 그래서 비대칭 균형은 여기는 넣었고 여기 넣었고 서로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음. 한쪽이 더 있다 뺐다 그러면 여기서 빼고 넣어주는. 음. 근데 이런 비대칭 불균형을 다루는 교재도 있고 또 요즘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일부러 비대칭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경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통일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개개의 요소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정리되어 나타난 미를 통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원리는 여러 가지, 한 6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다루기도 한다고 했죠. 거기에 조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화하고 또 통일하고 되게 개념이 비슷하게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용 정리한 거에는 조화가 없는데 통일도 어찌됐든 조화되고 정리되어 나타난 미를 통일이라고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이 적절히 배치 또는 조합되어 상호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질서 있게 통합된 감각의 원리가 되겠고요. 한 아이템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들의 일관성을 나타내거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복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 그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가 하나처럼 연관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나타내거나 어떤 전체적인 연출에 있어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이 통일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통일, 변화적 통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소재, 색상, 문양, 아이템의 통일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뭔가 하나쯤은 다 어우러지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통일입니다. 상하이, 문양의 통일. 그러니까 다 체크판인데 위에 무늬와 아래 무늬가 사실은 다르죠. 이건 사선으로 들어갔고 얘는 수직 수평 방향의 체크로 들어갔고 하지만 어떤 소재나 색상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패턴의 방향성의 변화만 살짝 주어서 통일감을 주었죠. 어, 털 장식이 군데군데 모두에게 요소로 들어가면서 통일성을 주었고, 이거는 그냥 깔맞춤. 결국 깔맞춤도 색상의 통일성을 주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아이템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통일성을 색상으로 주었다라는. 그리고 아이템별로 바지와 두건에서 통일을 시켰죠. 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그냥 맘대로 착용했다가 아니라 뭔가의 조화성을 고려해서 하나의 벌처럼 연출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질서 있게 통합된 감각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통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딱 포인트로 주어서 통일감을 주는 변화적 통일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그거를 통일로 느끼기는 좀 어렵겠죠. 변화적 통일은. 유기적 통일이 지금 뒤에서 보여드린 이런 연출이고요. 근데 뭔가의 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연출로 봤을 때 이질감 없이 그냥 거기에 잘 포인트로 활용이 된다면 그거는
앞서 얘기했던 변화적 통일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원리 세 가지 살펴보았고요. 어찌됐든 패션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단계에 의해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두 번째가 설정, 컨셉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컨셉을 이제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할 건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본격적으로 디자인으로 작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디자인 전개의 그 단계들을 거쳐, 프로세스를 거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다 살펴볼 요 프로세스는 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근데 결국은 사람의 코디네이션,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하고 주위 환경 사전 조사들을 거쳐서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그 단계가 과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패션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도로 그냥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실제 그게 적용되어 연출되어지는 뭔가 아이디어가 정해졌다면 그게 적용 사례로 연출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프로세스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